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 문제를 법 조문과 판례의 근거에서 아주 정확하고 학술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그리고 일반 임금 채권이 모두 한 부동산 위에서 동시에 경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당권 설정 일자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른 경우 과연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먼저 아주 큰 틀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을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틀은 민사집행법의 배당 체계와 국세,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를 보면 국세와 체납처분비,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와 저당권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의 법정 기일과 저당권, 설정 등기의 선후 관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세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라면 세금이 이기고 반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더 빠르면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 우선권 원칙과 법정 기일 기준설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세금이 다 같은 세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는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자체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세금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당해세라고 부릅니다. 국세기본법 해석과 판례는 부동산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 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을 당해세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해세는 법정 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결에서 당해세는 그 재산 자체와 결합된 조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보권자인 저당권보다도 강력한 우선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배당 순위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강력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세금 범주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 부동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납세 의무자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입니다. 이런 세금은 일반조세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일반조세는 당해세와 달리 반드시 법정 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법정 기일이 저당권보다 먼저면 조세가 우선하고 반대로 저당권 설정이 법정 기일보다 먼저면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례에서는 이미 전제가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일이 소득세의 법정 기일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반 조세인 소득세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제 저당권 자체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이고 이 물권은 언제 등기되었느냐, 바로 그 설정 등기일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설정 등기일이 곧 권리의 힘이고 순위입니다. 다시 오늘 사례로 돌아오면 저당권 설정 시점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기일보다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라는 당해세 다음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우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 채권은 어디쯤 위치할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되는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이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채권 및 담보권인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이 판례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당 순위에서 보면 조세와 저당권이 먼저 처리되고 그 이후에 일반 임금 채권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사례 자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합하는 채권은 4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일반 임금 채권,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는 저당권 설정일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앞서 설명한 법리 구조 위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순서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배당받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당해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입니다. 설정 등기가 일반 조세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조세와 담보권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소득세, 즉 일반 조세입니다. 법정기일 기준에서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최종 배당 순위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저당권 피담보 채권, 그 다음 일반 임금 채권, 마지막이 소득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 줄로만 다시 학술적으로 요약해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우선권 원칙, 당해세 우선의 법리, 그리고 법정기일 기준설과 대법원 판례에 일관된 입장을 종합할 때 당해세가 우선하고 그 다음 담보권이 우선하며 일반 조세는 후순위로 배당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구조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부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위쪽에서 강하게 작용한다. 저당권은 설정등기일이 생명이다. 그리고 소득세 같은 일반 조세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시점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세법과 경매, 그리고 판례 해석까지 근거가 명확하고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